이 지표가 뜨면 하락장 시그널 반드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들 요즘 결론부터 빨리 달라고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락장이 온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하락장이 온다고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하고, 그래서 오르냐 내리냐 한 줄의 결론으로 매듭지어지는 단순한 시장 구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영상은 초보자들을 위한 쉬운 영상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초보자일 경우, 듣고 난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요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건, 테라의 CEO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그는요, 사토시 이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 준비금 목적으로 100억 달러 상당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는 테라 목표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라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냐, 그동안 많은 지갑들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건 대표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지갑 주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주소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까 뉴스 보셨다시피 거의 한 3,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아직 총알은 남아 있고요. 이 지갑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LFG라고 하죠. 이거 트윗 따로 있는 거 이전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주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 대표, 그는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어 한다. 일론 머스크 트윗 한 방으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2020년을 우리가 좀 복귀해 본다면은, 그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윗을 이제 조금씩 잽을 날렸었죠. 그리고 자, 그럼 이거와 같이 지금 이런 일론 머스크가 이거 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빵빵빵 올랐었거든요. 테슬라가 결국 비트코인을 샀다는 발표와 함께 쭉쭉쭉 올라가 주다가 결국엔 다시 한번 뒤돌았었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실제로서 받지 않는다는 소식과 함께 시장은 좀 줄줄줄 내려갔었습니다. 이때 막 여러 가지 겹쳤었죠. 이때 코인베이스 IPO도 겹쳤었고, 그리고 이때 내려갈 때 중국도 중국 채굴에서 미국 채굴로 옮겨가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또 겹쳤었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어 하냐의 질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이클 세일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마이클 세일러, 쉽게 얘기해서 비투를 한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일론 머스크와 비교하기보다는 마이클 세일러와 비교하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기사 보셨다시피 마이클 세일러 기사 나오고 나서 좀 언짢아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상하게 이쪽에서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이게 약간 또는 조금의 그런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가지고 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조금은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언짢으신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거니까 뭐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테라 대표, 도건 대표를 일단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래서 안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좀 약간 했고, 그 다음에 좀 찜찜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풀어나가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피하고 싶고 듣기 싫은 이런 소식들 스킵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크립토랑 이따 연관 지을 겁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3개월물 국채 금리를 뺀 값이 0 이하, 즉 마이너스로 가고 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당시 언제였었냐면요, 2019년 당시였었고요. 이거 일어나고 나서 2020년 3월 코로나 떡락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이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는, 그 뒤에 데이터는 없는데 이따가 또 최신화된 거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 침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넓은 프레임으로 본 것인데요. 자, 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봤던 거 이게 바로 파란색 이거 그대로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 국채금리를 뺀 거예요. 좀 더 단기적인 거죠. 2년물보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과거의 패턴 한번 볼까요? 파란색 선만요. 이거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이때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죠. 자, 그리고 이때 마이너스가 접어들면서 흔히 뭐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했죠. 그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었고, 자, 이때 파란색 마이너스가 들어서면서부터 얼마 뒤에 흔히 얘기하는 2008년 금융위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파란색 이때죠. 이때 살짝 이렇게 좀 터치했을 때 어떤 경기 침체가 왔습니까? 바로 흔히 얘기하는 그 코로나 위기라고 하죠. 흔히 살짝 왔었죠. 그리고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또 그 침체를 벗어났었는데 이 파란색만 본다면은 지금 이때 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어떠한 기간 뒤에 바로는 안 왔죠. 포인트는요, 이 까만색 선을 딱 닿였다고 해가지고 바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뒤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의 기간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태까지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비슷하게 갔는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에다가 3개월 국채금리를 뺀 값, 즉 이 빨간색 선을 보신다면은 위로 지금 튀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걸 봐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뭐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파란색 선이 까만색 선이 닿고 나서 얼마 있다가 비트코인도 모든 자산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도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3월의 공포 있었죠. 2020년 당시에 그 떡락을 맞고 다시 비트코인 랠리를 펼쳤었죠. 또 많은 돈들 풀면서 해가지고 비트코인 또 랠리를 펼쳤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의 패턴도 비트코인에게 있느냐 했을 때 찾아보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경기 침체 무엇이었죠? 예,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첫 블록이 생성됐을 당시가 2009년 1월 3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패턴 요거 하나를 좀 더 알고 싶고 이걸 또 알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간 녀석이라서요. 이 데이터 값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2020년 3월 당시요. 그러면 지금 뭘 알아야 되겠느냐. 결국 주식과 연관 지어야 되겠죠. 비트코인과 주식 상관관계 17개월 내 최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 지수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상관관계가 0을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녀석은 지금 보시다시피 대략 한 0.632 정도, 즉 이 정도면 상관관계가 엄청 높은 거죠. 따라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2009년 이전에는 지금 비트코인 값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주식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은 그동안 재작년, 작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발해왔던 많은 기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만큼 상관관계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본다. 비트코인은 주식을 피해갈 수 없다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 언젠가는 몇 개월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즉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값,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그 시점이 2019년 당시에 8월쯤이었죠. 자, 이때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빠질 때까지 조금 흐르다가 다시 올라가다 훅 빠졌었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썼는데 이 주황색 선 S&P 500을 지금 보신다면요, 올랐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내려간다는 시그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상에서는 한 번의 경험밖에 없어서 그냥 살짝 흐르듯이 가다가 한번 또 갈 것 같다가 훅 빠졌던 요 기업밖에 없어서 이 데이터 값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통상 17개월 뒤 침체에 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통상 그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한 17개월 뒤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 값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19년 그때 역전 일어나고 2020년 3월 그때 떨어졌을 때 데이터 값은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요것도 한 반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325일, 140일, 389일, 236일, 391일, 213일, 487일 해서 평균치 내면 뭐 7개월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나 연준의 움직임 좀 뭐 체감하셨다시피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통상적인 수치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도 빨리 움직여도 뭐 한 몇 개월은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린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보시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통상적으로 어땠나요? 이때 대상승 랠리가 있었을 때 흔히들. 근데 지금 막 대상승 얘기를 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이런 상승, 비트코인 상승이 있었어요. 도미넌스 어떠나요? 그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내려가고 있죠. 흔히들 지금 대상승이라고 얘기할 당시, 이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땠냐? 제가 지금 라이브 차트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르고, 2021년 2월 말부터 2021년 5월 한 초중순까지 비트코인이 여기서 파킹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1월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오르면서, 그죠? 이때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2월 이렇게 떨어졌다가 본격적으로 떨어진 것이 3월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도미넌스가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흔히들 대상승이라고 얘기했을 그 당시를 좀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현재까지는 도미넌스가 같이 올라가지 않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더 추가로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간다는 거냐? 이렇게 간다는 거냐? 이렇게 간다는 거냐?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죠. 앞에 실컷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특히 이런 분들은요, 저 세 가지 뭐가 됐든 간에요, 어차피 안 팝니다. 이때도 안 팔았고 이때도 안 팔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팝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어쩌면은 뭐 그냥 듣는 이야기 될 거고 별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기 때문입니다.